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을 텔레그램방에서 발빠르게 찾아서 전해드리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출연하신 두 분의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그리고 LS투자증권 테란금융센터 신동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텔레그램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율촌화학과 관련된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율촌화학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공시가 많은 텔레그램방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네, 계약 상대와 계약 내용 그리고 해지 금액까지 이제 적혀 있는데 제가 잘 보이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율촌해약의 공급계약 해지 공시 내역입니다. 계약 상대는 얼티엄셀주고요. 계약 내용이 LIB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해지 금액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1조 4,872억 원으로 공시에 이제 명시가 되면서 오늘 개장 전에 나온 공시인 만큼 율촌화학이 개장과 함께 주가가 급락으로 시작하는 흐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동훈 매니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어느 정도의 악재인지 말해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악재라고 좀 파악을 하셨을까요? 율촌화학의 경우 아무래도 작년 매출의 약 358%에 달하는 금액 공급 계약이 취소된 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2차전지 업황이 좀 안 좋은 것과 겹쳐서 이제 해당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티엄셀즈 측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183 이제 마이크로미터의 파우치 필름이 아니라 153 마이크로미터의 이제 구형 파우치 필름을 사용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짐작하고 있는데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그 물량이 변함이 없다고만 한다고 하면 지금 낙폭은 좀 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얼티엄셀즈 쪽 그 물량이 좀 빠진 것만큼 그만큼의 업사이드 하락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낙폭이 좀 과할 정도인가라는 식의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티엄셀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매출과 수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박철순 이사 그러면 율촌화학의 먹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파악을 해도 되는 건지 LG 엔솔향 매출과 EV3와 관련된 수주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오늘 네. 계약 공시 해지된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EV3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하다,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파우치형 배터리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EV3에 들어가는 것도 현대차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합작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율촌화학의 알루미늄 필름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사실 153 마이크로미터의 이 필름보다 지금 율촌화학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183 마이크로 필름 쪽이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가장 큰 전 세계 독점 기업이었던 일본의 DMP 쪽에서 독점을 했는데 얘네가 이 필름을 좀 두께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정책이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겉에 외벽을 쌓는 게 파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적당한 두께감과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면 또 이게 이걸 늘려가지고 안에다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두께가 너무 얇고 강도가 낮으면은 배터리 외벽이 찢어지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에 맞춘 필름 두께와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지금 율촌화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V3가 좀 문제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율촌화학이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 쪽과 그다음에 폴란드 공장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올해 5월까지만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근데 작년 5월 대비해서 인도네시아는 3배 정도 수출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려 6배가 늘었습니다. 각각의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했지만 일단 수출량이 급등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유럽이라든지 신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수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일단 율촌하게 오늘 주가 급락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매니저, 율촌하게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단기 악재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일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악재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매수 접근은 또 어떨까 이제 의견들이 다들 궁금하실 텐데 당장 근데 이런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해당 업종 이제 투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매수 접근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차라리 그때 매수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악재는 맞지만 또 매수 또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박철순 이사는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실까요? 저도 사실 지금 과대 낙폭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 투자 관점이면은 천천히 이제 매수를 좀 준비해도 되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지만 일단 오늘 하루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금 악재가 반영된 건 아니고 시장 투자자들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회사를 중장기로 사더라도 큰 비중을 한 번에 실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 1, 2거래 정도 더 지켜보시고 확실히 지금 저점을 만든 게 눈으로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하락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2만 원 선 정도는 확실하게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네.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좋았던 거는 일단 시초가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일단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고 다만 역시나 조금 반등 나올 때 던지고 있는 건 물량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거고 일단 시간 내에서의 어떤 흐름들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저라면은 오늘 시초가 이하가 내려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약간은 현금화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율촌화학의 계약 해지 공시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온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진작부터 이제 나왔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이제 텔레그램방에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장기 캐파 하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오전에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회사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주요 OEM사들의 전기차 수요 지연으로 당사 고객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둔화를 감안해 중장기 캐파 하향과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신동훈 매니저, 전기차와 2차 전지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많은데 업황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일까요? 2차원 접종은 아무래도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미국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금리 인하 여부까지도 이제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캐즘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캐즘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박철순 이사는요? 중장기 관점이라면 천천히 담을 종목들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아주 강하게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좀 장기화, 비자발적으로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이 와중에도 실적이 좀 경신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은 전방산업 쪽, 뭐 에코프로든 아니면 완성차 업체든 이쪽으로 제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기술력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방송에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PNT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 보고서나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주가 굉장히 잘 빵빵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받침이 돼서 변동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황이 다 돌아섰다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때 비중을 많이 실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너무 이를 때
비중을 많이 실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성을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전기차 관련주들 매수 의견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대조전자 재료와 PNT는 관심 종목으로 둘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볼게요. 네,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먹고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이 됐다라는 속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란 심장부에서 살해가 되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일부 석유주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게 석유주들은 항상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하루살이에 그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봐도 돼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박철순 이사. 과거 전쟁 리스크로 석유주들이 움직였었던 패턴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네. 보면은 물론 전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석유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속성이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제가 네. 이 증권일을 지금 16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지속성이 있었던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줬는데 오늘 자세히 관련된 동종업계들을 보면 특정 몇 종목만 수급에 의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에 좀 가깝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전쟁발로 이슈가 나서 석유주가 올랐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수급이 빠지면서 밀렸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벌써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많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접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는 상한가에 진입을 할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네.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신동훈 매니저, 단기 매매라도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아니면은 역시나 하루살이 테마라고 보시는지. 앞서 이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질문처럼 석유 관련주들 흐름은 보통 단기간 안에 특히 이제 하루살이 흐름을 보이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수를 해서 조금 리스크를 짊어지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연관해서 이제 해운주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데 해운주처럼 약간 업황 흐름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던가 차라리 다른 부분을 좀 바라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낫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섹터나 종목을 찾는다면 석유 쪽보다는 그나마 해운주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석유주 저희가 전략 잡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텔레그램 방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 리포트가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KB증권에서 내놓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올해 이제 8월에서 9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HBM3E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HBM3E 본격 양산의 직전 단계인 PRA 내부 절차 완료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4분기부터 HBM3 8단 그리고 12단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김정현 아나운서도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관련주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YC가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PSK홀딩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TSE가 일제히 5에서 7%대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쪽의 수급이 죽고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는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수급이 강해진 이유와 배경을 좀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사실 그 반도체 쪽이 이제 엔비디아 쪽의 어떤 HBM 공급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죠. 올 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이 조정세가 좀 끝날 만한 뭔가 상승 모멘텀이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이슈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BM3E죠. 그래서 5세대 HBM이 과연 언제 이제 납품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1, 2주 안에 뭐 결판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8월에서 그 이후에 올해 안에는 납품이 좀 완료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었던 이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소외됐던 삼성전자 밸류체인들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업황 회복이라든지 추가적인 내년, 내후년까지의 성장성을 본다면 뭐 반도체만큼 또 안정적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일단 지금 오늘부터라도 반도체 종목들을 좀 더 비중 확보 차원에서 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삼성전자 향이 강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두 종목 우리가 상관없이 담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대형주보다는 더 그 밑에 단에 있는 쪽을 좋게 보시는지. 대형주는 사실 좀 오르긴 했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최근에 그래도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두 개 다 지금 괜찮습니다. 대형주 둘 다 괜찮은데 네. 사실 주가 상승 측면에서 우리 같이 이제 투자 수익을 더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 우위가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한 2주 가까이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거의 빠졌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우선이냐? 기존의 주도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올 초반부터 반도체 업종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던 뭐 예를 들어 어닐링 쪽에서는 뭐 HPSP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로우 장부 쪽에서는 아니면 STI라든지 기타 뭐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도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각 장비든 소재든 선도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훈 매니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AMD 실적 발표랑 그 컨퍼런스 콜이 이어졌는데 결론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죄송합니다. 실적 그 이외에도 그 매출 둔화에 좀 저조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좀 장 다치고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다시 말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좀 반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앞서 뭐 질문 주셨던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하는 문제는 덜 올랐던 삼성전자를 담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하이닉스를 담는 게 맞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도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로 좀 제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이제 바라봐도 될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담자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 다 반도체주는 흔들릴 뿐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투자텔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그리고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